안녕하세요. 10월 20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전반부에 좀 강한 흐름과는 다르게 후반부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투자자분들의 시름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이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지난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고 특징 종목들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괜찮던 시장이 네. 이 뭐 중국 GDP가 하락을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조금 약간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일단 주 초반에는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스몰 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괜찮게 출발했었죠. 그리고 브렉시트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초안에 합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었는데, 금요일장이었죠. 금요일장 오후에 갑자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GDP가 6%를 만들었다. 2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바오리우라고 해서 이제 6%를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이제 4분기가 되면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가 이제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경제적 충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다는 의미 이렇게 되니까 또 그만큼 투자가 또 위축되고 또 고용이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중국의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느냐? 이것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중간재를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부분의 영향도 많이 받았었겠지만, 이런 GDP의 어떤 위축, 감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GDP의 어떤 하락, 6%에 대한 어떤 최저치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는 굉장한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내려앉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네.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졌다. 이건 아무래도 무역 분쟁의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안 좋아요? 다 무역 분쟁이야. 그럼 모든 이유에 다 무역 분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증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 기업 실적이 안 좋은데 왜 그래요? 그럼 무역 분쟁 때문이야. 그래도 맞고요. 국가 성장률이 안 좋은데 왜 그래요? 무역 분쟁 때문이야. 수주가 떨어졌는데 무역 분쟁 때문이야. 실업자가 증가해서 무역 분쟁 때문이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이 경기를 좀 위축시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기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이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끌고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역 분쟁이 원인이고요. 지금 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어쨌건 지금 1단계 합의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직 그 부분이 미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을 끌고 가게 되면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소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차츰차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들 또 여전히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구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역시 이 하루빨리 무역 분쟁 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놈이 원흉입니다. 네. 네. 네, 이제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22일에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한일 관계에 관심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에 관련된 또 애국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남영 비비안이네요. 좀 어떤가요? 네. 남영 비비안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나루히토 일왕에 굳이 이제 친서를까지 전달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죠. 그냥 배째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게 해소가 돼야지만이 서로에게도 좋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또 일본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랄까요, 평판이 좋다라고 봐야 되나요? 또 인기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친서를 가지고 나루히토 일왕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아베 총리와도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라면 한일 관계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말이에요. 이제 유니클로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이제 90대 할머니하고 10대 소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대 소녀가 90대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제 나이 때는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90대 할머니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와서 번역이 될 때는 80년도 넘은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니? 라는 이야기로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광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80년 전이면은 이게 한일 강점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안부에 있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유니클로 쪽에서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이 유니클로의 최근에 이제 유니클로 매장에 손님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다시 논란이 되면서 이제 문제점이 좀 생기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클로의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 상한가 나온 거고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성통상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남영 비비안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애국주로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니클로가 타격을 입는 만큼 이제 주가에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일시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만약에 단기적인 어떤 번역 오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금요일날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뭐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매수가 강하게 쏠리면서 들어갔겠지만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꺾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주가 상승이 연속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점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차익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조건은 따라 들어가시면은 네 좋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남영 비비안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차익 매도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아직 좀 지금은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애국주 알아보고 있어요.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모나미네요. 네, 모나미. 왜 속삭이세요? 혹시 모나미에 대해서 뭔가 또 좋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 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모나미도 이제 보시면은 그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부분이 있었죠.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진단을 한번 8월 달에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8월 4일이네요. 8월 4일날 진단해드리면서, 이 모나미가 이제 볼펜 그 필기류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나미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집중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서서 그 당시에도 아마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자 이런 의견들을 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지금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그냥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통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데는 일단은 한계적인 부분이 부딪히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점 지지가 4,300원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보신다고 하더라도요. 신규 접근해서 뭐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기는 조금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저점을 4,3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한다라는 생각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으로는 재미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신규 접근 매수 권장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모나미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저점을 한 4,300원 정도로 보시고 요거를 깨고 내려가면 매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다음으로는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뉴스 특징주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시티젠이에요. 네. 어떤가요? 시티젠은 지금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유를 몰랐어요. 왜 올라간 거지? 라고 해서 이유를 몰랐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뉴스가 지난 주말에 이제 나온 모습 보게 되면은, 이제, 신규 사업을 위한 출자 검토가 나왔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뭐냐?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뭐, 곧, 내부적으로는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나중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네.
바이오에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이제 시티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과가 좀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2018년도 초반에 주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죠. 이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가 올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뭐 테마에 엮여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갑자기 M&A 관련한 그런 내용들, 신사업 진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라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원래 잘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관련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부품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은 좀 뭐랄까,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잘 보시면, 여기 코스닥 소형, 네,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좀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서 자꾸, 주가 상승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지 하고 올라가겠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밝혀진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글쎄요, 지금 바이오 쪽으로의 어떤 진출이 정말 뭐 이것이 아직 밝혀진 건 아니겠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진출한다는 게 확정이 된다면, 반도체 기업이 바이오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뭐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어떤 시너지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바이오가 잘 되니까 바이오로 가겠다, 단순하게 이런 것인지, 아니면은 예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인지, 아니면 그럼 지금 그냥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것인지, 또 자회사를 통한 진입인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때는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어떤 방증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다양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일단 나와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때 단기 급등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급등 사유가 없음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음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의 어떤 변화는 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냥 별 연관성이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했다라면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겠죠. 하락하게 된다라면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구간대는 2,4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2,400원 정도까지 아래쪽 변동폭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 즉 M&A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위쪽에 뭐 한 3,000원, 500원 라인 때까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밴드 안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계산을 해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에서부터 매수해서 수익이 나오신 분들은 2,400원에서 3,500원 요 구간대에서 있을 때는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썩 매력적이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단기적인 부분을 좀 노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또 주가가 밀리지 않고 반등세, 즉 상승세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좀 관심을 단기적으로는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비중을 많이 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 좋지 않겠고요. 전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신규 접근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티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2,400원에서 3,400원 정도 선에서는 보유를 계속 하셔도 괜찮다. 뭐 더 올라가는 거는 좋지만 그 깨고 내려가면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된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는 뭐 비교적 접근하는 것이 썩 좋진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뉴스 특징주 알아보고 있고요. 시티젠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S맥입니다. 네, 어떤가요? S맥도 지금 뭐 논란의 종목이죠. 갑자기 이제 지금 상황은 사실 뭐 저점을 잡았다, 올라간다 이런 식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장 종료 후에 갑자기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60억에 대한 3자 배정 유상증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오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오성 첨단 소재가 이 S맥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60억을 출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억에 대한 용도는요,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조기 상환을 갚아주기, 즉 빚을 갚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생각이 되죠. 근데 이 오성 첨단 소재는요, 이 S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한테 야 60억 우리한테
삼자 배정 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좀 될 수 있겠죠. 정상적이지 않은 약간 좀 의심이 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60억에 대한 이런 여기 보시면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된 모습들이 이제 공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약간은 좀 꺼림칙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S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풀어보게 되면 이 S맥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받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시장이 호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약간은 좀 깨림칙한 게 최대 주주로 있는 오성 첨단 소재의 목을 졸라가지고 돈 내놔라에서 삥을 뜯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에 대한 조기 상환을 갚기 위한 돈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전환사채는요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주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데 왜 주식으로 바꾸지 않고 돈으로 달라고 했던 것일까? 이 부분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빚을 갚는 내용이고 유상증자, 삼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좋은 소식들이라고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들어보면 약간은 좀 깨림칙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S맥에 대한 주가 흐름은 삼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이 내용을 그대로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를 땡길 것인가,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재료상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나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일단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지지가 일단 820원대 정도, 800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요, 글쎄요, 유상증자가 좋은 소식으로 발견돼서 갭상승해서 치고 올라간다 그래도 따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밋밋한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접근 따라가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8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S맥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검색어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검색 상위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좀 어떤가요? 셀트리온은 지금 정부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좀 규제를 강화한다, 경고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침체, 조금 가라앉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셀트리온은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주가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또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시점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좀 전환시켜 가거나 아니면 저점을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7만원, 16만 5천원 구간대에서의 지지라인대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신규 접근을 고려할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매도하시기보다는 저점 라인대, 즉 17만원대 정도 수준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아직은 대응하실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알아봤어요.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신규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는데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네요. 네, 검색 상위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모예요. 네, 오늘 S모. 뉴스 특징주 S맥도 있었는데 S모. 그러네요. 네. 이번에는 S모입니다. 이번에는. S모도 지난번에 한번 진단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 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비 발행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주가가 부담스럽다, 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 시비를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가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라서 재무적인 불안감이 좀 커진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또 최대주주 조합이 해산을 하게 되면서 최대주주 변경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최대주주는 S모 홀딩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 150만 주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140만 주 정도가
담보로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변환점이 또 막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복잡한 그런 그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업에게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특화되어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미래지향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만큼 그런 수혜는 좀 이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냥 하한가 이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시점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재건 지금 들어가시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일단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정도는 골든크로스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필요할 테니까 조금 더, 이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물려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결정이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이 골든크로스 여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옆으로 횡보하는 이 박스권 구간대를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저점 지지 2,0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2,000원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 지지 구간이 깨지게 되면 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2,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도 또는 매도 또는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에서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된다라면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서 이제 단기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환점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손실 회복이나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2,000원 저점 지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은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에스모 마지막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또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6종목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 이사님, 이번 주도 네. 감사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뭐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종목 진화하다 보니까 네. 공교롭게도 좀 매수해야 될 종목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힌트를 못 얻고 가셔가지고 뭐 이번 주는 살만한 종목이 없는 거냐 이렇게 지금 화살이 날라오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네. 좀 좋은 종목들. 네, 살만한 상가 있는지 한번. 네, 살만한 회사가 그런 쪽으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는 네, 네.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